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세방전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세방전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오다가 다시금 좀 회복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 이 기업들이 다시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불안감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뭐 언론이 그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로 넘어가기 이전인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다. 이러한 여론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현재 시장에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세방전지의 이 실적까지 나온 상황이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현재 증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과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 양면의 수혜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세방전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전기차 관련해서 뭐 수요 부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오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세방전지의 뭔가 매출 자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크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나야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잠시 뒤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회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배터리 모듈로 조립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세방전지의 매출이 어, 그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 도움을 준 게 바로 이 자회사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먼저 간단하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실적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7월부터 해서 이 8월 5일까지는 사실 증시 영향을 좀 강하게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구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부 회복세가 나왔고, 최근에는 이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강한 상승 여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만 부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좀 장기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사실 하이브리드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랑 이번 2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는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에서 플러스 28% 정도 추가 성장이 이뤄졌는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31% 그리고 87%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시장 컨센을 넘어선 것도 이 영업이익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보더라도 전분기 1분기가 이제 매출액이 4,600억 정도였었는데 이번 2분기는 대략적으로 5,19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도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업이익률은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업이익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이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실적이 호조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차량용 전지류 매출액이 55%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판매 수량이 2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 판매 단가 역시도 이 ASP도 14%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는 7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환율 상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이 2021년 5만 원대에서 꾸준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회사들이 좀 성장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회사라고 하면 세방 리튬 배터리 그리고 상신금속을 볼 수가 있겠는데, 상신금속 같은 경우는 9%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이 세방 리튬 배터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겠죠. 이 세방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8%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08%니까 지금 이 세방 리튬 배터리 매출액만 지금 88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이 세방전지의 메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이 이 AGM인데, 이 AGM의 생산 능력이 현재 캐파가 400만 개인가 그럴 겁니다. 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게 400만 개 정도 되는데, 올해 이제 연말까지 100만 개 이상의 증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해외 이 AS 물량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판매 단가가 1.5배인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매출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또 외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매출 반영이 되는 거는 25년도 1분기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매출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이런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성장을 해도 이 세방전지는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 세방전지의 이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사업부를 좀 살펴보면은 그 자회사,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세방리튬 배터리가 이 배터리 셀 업체, 주로 이제 삼성 SDI죠. 이 삼성 SDI로부터 이 셀을 공급을 받고, 이거를 이제 BMS 그리고 냉각 장치 등을 추가한 다음에 이 배터리 모듈, 이 BMA로 조립을 해서 배터리 팩 업체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 발생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또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양면성의 이런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이 하이브리드의 반사익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 부분이 과연 가라앉고, 이슈가 가라앉고 실질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 판매 대수, 이러한 부분들, 점유율,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전략을, 그리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방전지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